신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하면은 늘 듣는 레파토리가 너는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 너는 남자복이 없다, 너는 일복이 많다. 그러다가 처음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 내가 너를 꼬시겠다. 오늘 주제 좀 기다리셨나요? 엄청 기다렸어요. 엄청 기다렸어요. 100일 프로젝트 주제니까요. 그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자, 간단하게 포뮬리 분들한테 간단한 소개 해주시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프라클 카페에서 부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 무창시 프로젝트 1기 멤버로 활동하고 있고 백만장자방도 들었고 지금은 심화방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그러면 포뮬리들한테 그 연애썰 먼저 한번 좀 이야기 해볼까요? 제가 그동안 신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하면은 늘 듣는 레파토리가 남자복이 없다, 일복이 많고 결혼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다,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늘 연애를 할 때 막 나빴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돌이켜보면은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 아니면 나도 정말 이상했어, 막 이런 좀 파국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내가 진짜 바뀌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좀 장기 연애를 했던 게 너무 안 좋게 한번 끝났어요. 그리고 소개를 받은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됐는데 제가 한 달 만에 차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그동안 만났던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과거에 연애를 했던 사람 중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만에 차이다니 싶으면서 좀 그때 각성을 했어요. 그동안은 조금 남자 탓도 하고 환경 탓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진짜 나의 문제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를 한 달 만에 차버렸다는 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다 싶어서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사람을 미친 듯이 만났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들어오는 소개팅도 받고 그냥 친구들이 소개시켜주는 소개팅도 받아보고 어플도 깔아서 어플도 해보고 부모님이 막 거의 사실상 선자리 같이 마련해 주신 것도 제가 다 나가보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고양이가 있는데 그냥 거기 다니던 동물병원 선생님도 뭔가 좋은 사람 같아서 그 사람한테도 막 혹시 번호 주실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고 길에서 번호 따이면은 그냥 번호도 줘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원래 그랬던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쵸?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근데 바뀌어본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번호도 물어봐보고, 그죠? 네. 이제는 조금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했던 거에 반대로 뭔가를 해보자,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그 전에는 조금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막 어떤 사람들이랑은 나는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나 어떤 외모는 싫어. 막 어떤 사람은 별로야.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다 내려놓고 정말 그냥 다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직업이나 학업이나 학력이나 막 이런 거 사실 옛날에 좀 많이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대화도 안 해봤을 만한 사람들과 대화도 다 해보고 겪어보고. 네. 근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제가 진짜 놓칠 수 없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외모더라고요. 외모다? 나 딴 건 다 포기해도 외모는 포기 못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조금 뭔가 나는 좀 뭔가 똑똑한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나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 이런 거를 만나도 이게 외모가 저의 취향이 아니면 저도 뭔가 진전을 시키기가 어렵고 중요하죠. 네, 저는 좀 그랬어요. 이게 사람마다 엄청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저는 옛날에는 좀 스스로를 세뇌를 했던 것 같아요.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전에는 오히려? 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사람의 내면이다, 인성이고, 인성이고 가족 환경이 중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나는 외모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좀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근데 그냥 단순히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좀 만나고 온 사람들을 엄청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했는지 그때 내가 어디서 만났는지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그때는 내가 이런 게 먹히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뭐 화법을 바꿔볼까 아니면은 머리를 파마를 한 번 더 해볼까 아니면 뭐 옷을 좀 나한테 맞는 스타일링을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럼 그 궁금한 게 그러면은 원래 주인님이 좀 잘 꾸미시는 편이었어요? 아니면은 그런 다양한 남성들과 어떤 경험들을 할 때 좀 스스로를 가꾸는 법도 배우고 옷도 좀 잘 입게 되고 화장도 좀 잘하게 되고 그런 게 좀 터득이 된 건가요? 그런 게 후천적으로 터득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말 저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었다. 이제는 이제 남들이 좋아할 만한 옷들도 좀 입어보고. 네. 근데 처음에는 그것도 엄청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남자를 만나야 되나 싶었는데 그걸 또 깊이 마음속으로 내려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남자를 만나야겠어. 그것도 잘생긴 남자. 그것도 잘생긴 남자 만나야겠어. 그런 거를 처음에는 너무 이거는 인정하는 것도 좀 기분이 너무 약간 비참한 것 같고 지는 느낌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는데 이 마음속에는 그래 나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남미세였던가 막 그래 나는 남미세다 하고서 조금 인정을 했어요 그냥. 또 한편으로는 엄청 깊은 마음속에 나는 절대 뭐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절대 엄마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더 반사국부가 돼서 더 막 남미세처럼 막 그랬던 것도 있는데 이게 또 몇 번 반복되고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세상에 더 좋은 게 많고 그냥 아빠 같은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할 사람 뭐 엄마 같은 인생은 절대 살면 안 되는 인생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하나의 인생이고 하나의 속성 같은 거니까 그냥 조금 어느 순간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이 왔어요. 저는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그러면 지금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저랑 지금 남편은 사실 어플에서 만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 친구가 그 어플 회사에서 약간 좀 알고리즘 짜고 약간 좀 IT 쪽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믿을만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거기를 어플을 깔았고 거기서 정말 큰 기대가 없었거든요.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내가 원하는 어떤 바가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남성 어떤 남성들과 만나겠다, 뭐 잘생겼기도 하고 뭐 인성도 좋고 어떤 그런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갖춘 남자를 만나겠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졌을 때 그렇게 목적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옷도 예쁘게 입어보고 말투도 조금 바꿔보거나 아니면 뭔가 표현도 바꿔보고 대화 주제도 바꿔보고 뭐 소개팅 어플이라든가 주위에 소개라든가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가리지 않고. 제가 헌팅도 하고 내가 먼저 헌팅도 해보고 헌팅 받아보기도 하고 가리지 않고 다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포뮬리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 방법을 제한하지 말고 다 많은 걸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걸 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쵸? 근데 그게 바로 만나신 거예요? 그 어플에서? 아니요, 바로 매칭이 된 건 아니죠. 그래요? 네, 바로 만난 거는 아니고 몇 번 다른 분들이랑도 뭐 대화를 해보고 근데 그러다가 남편 사진을 그때 처음 봤어요. 어떻든가요? 근데 그때도 이 사람 완전 내 취향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대화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 정말 바빴던 시기였어요. 제가 정말 하루에 한 번 핸드폰을 볼까 말까였어요. 하루에 한 번 오고 가는 대화였지만 좀 그게 양질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때 겨울에 처음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 뭔가 진짜 뭔가 두근해가지고 내가 너를 꼬시겠다. 보자마자 그렇게 반하신 거예요? 보자마자 저는 반했어요. 나중에 남편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저밖에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분도 네네. 똑같이? 그러고 나서 이제 사귀고 1년 2년 뒤에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이 사람이랑 결혼 상대인가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사람들이 결혼할 상대를 알면 뭐 귀에서 종이 울린다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러다 결혼하는 거 아니야? 하고서는 오히려 좀 더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불안했어요? 결혼할까봐? 네, 결혼할까봐 불안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이제 엄마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게 너무 깊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래도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러다가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또 엄마 아빠처럼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왔었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써 조금 이제 넘어볼 용기가 생긴 건가요? 마지막 네. 선을 넘게 된 건 이제 지금 남편이 맞는데 이 문턱을 넘기까지는 네. 조금 마음이 네. 엄청 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힘들었다. 그러면 사실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 또 하셨던 게 있거나 혹은 다른 계기가 또 있었나요? 남편 말고도? 아 이게 계기가 생각해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좀 유명한 신점 보고 막 좀 신당 같은 것도 막 찾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 막 새벽에도 내려가서 막 천도제도 해보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지금 남편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셨던 이제 신당의 주인, 그러니까 신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는지 그분이 너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헤어져라. 이 사람은 너를 나중에 외롭게 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뭔가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 그러면은 조금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때 좀 처음으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쨌거나 이 사람은 이 할아버지는 직접 이 사람을 만나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나만큼 이 사람을 경험해본 사람이 그죠, 아니고 그죠, 그죠. 내가 계속 만나고 겪어본 이 사람인데. 사람이 진짜 좋은 네. 사람이라는 거를 모르는데 네. 그래서 이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쾌하고 오히려 남편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너는 여자를 외롭게 할 놈이야 라는 얘기를 들었구나 싶어서 네. 제가 그때부터는 네. 뭐 신점이나 이런 걸 안 보게 됐거든요. 왜냐면 내가 처신을 한번 잘못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을 욕보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좀 처음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좀 계기가 됐었고 두 번째로는 남편이 해외 취업을 하고 해외 대학원에 계속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네네네. 만약에 결혼을 하기도 마음을 먹거나 했으면은 제가 해외로 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그때도 사실 너무 두려웠거든요. 네네. 너무 내가 이 남자를 뭘 믿고 뭐 기약이 된 미래가 없는데 가나 싶었는데 그때도 조금 마음을 바꿔서 내가 이 남자를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고 가는 거다. 혹시나 내가 해외에 가서 우리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나는 나를 믿고 왔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나는 잘 살 것이며 또 거기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나를 믿는 거를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를 믿는 걸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혹시? 근데 일단은 제가 그동안 통계와 통계? 근데 이거를 제가 원칙이 돌아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세계관에서는 이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구나 네. 라는 거를 알았으니까 좀 더 그럼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행해야겠구나. 이게 사실 정말 답이 이거밖에 없구나.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백날 뭐 다른 사람의 연애 조언을 들어보고 뭐 어떤 책을 읽어보고 해도 뭐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여전히 사실 그건 너 진짜 이거 맞다고 생각해? 그냥 싸워요. 막 싸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냥 싸우는 것도 보고 있어요. 잘 싸운다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네. 결국 둘 다 제가 걱정이 되고 저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알려주고 싶으니까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싸우는 것도 좀 많이 지켜봐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신뢰를 쌓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오래 걸렸어요. 저도 거의 한 6년? 한참 그 정화를 할 때 막 호포랑 감사도 계속해서 하고 또 듣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그렇게 하셨나요? 진짜 한 1년? 제가 출퇴근할 때 그냥 유튜브에서 누가 감사합니다를 한 1000번 정도 녹음한 거를 그냥 들었어요. 처음에는 뭘 감사하다는 막 이거 혼자 불만도 막 올라오고 그리고 심지어 막 그 미용 감사도 뭐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뭐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이게 아니라 뭐 미안하긴 무슨 뭐 용서 못해 막 거의 이런 식이었는데 네네. 그래서인지 감사합니다만 그냥 냅다 들었어요. 그렇게 출퇴근하면서 거의 한 8개월 정도를 그냥 아침에 그러니까 1000번 듣고 네. 퇴근할 때는 1000번 듣고 그때까지만 해도 말로 감사합니다가 잘 안 나와서 그냥 계속 듣기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들었던 게 좀 도움이 되던가요? 됐어요. 그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아침에 좋은 말 듣고 감사합니다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저도 그냥 따라서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이상형에 대해서 쓰셨다고 A4 용지 뭐 한 장 반이랬던가요? 네, 맞아요. 그죠? 한 장 반이면 엄청 많이 쓰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를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상형이라고도 하기도 어려운 것도 제가 되게 많이 적어놨어요. 막.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한 장 반을. 지금 남편분이 많이 일치하던가요? 네. 얼마나 일치하던가요? 진짜 한 80% 일치하는 것 같아요. 80% 이상? 네. 그게 일치한 게 80% 일치하는데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 일치한다라기보다는 그거를 썼을 때 나의 마음 상태를 돌이켜 보면은 아 그때 내가 사실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구나.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남편이 정말 일치한다라는 걸 또 가까워요. 아 그러니까 내가 쓴 그 문장 그대로라기보다는 그 문장을 썼을 때 바라던 진짜 어떤 본질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났다. 네 맞아요. 진짜 내가 바라던 뭔가 마음에서. 네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 연애랑 결혼의 팁.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상형과 연애하고 결혼했던. 팁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운이 없다, 연애 못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그리고 실제로도 연애가 항상 안 풀렸었고, 항상 뭔가 이상한 사람 만나거나 나쁜 사람 만나거나 좀 끝이 항상 안 좋게 헤어지거나, 그러다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다 갖춘 그런 정말 지금의 완벽한 남편을 만나게 된 그 팁 약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뭔가 믿고 있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라는 게 있으면은 일단 그거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걸 해보지 않으면은 절대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네.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되게 내 안에 나는 이래야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는 관념이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러면 나는 이걸 정화해야겠어 이렇게 하는데, 주인님 그렇게 안 하시고 나는 그러면은 이러면은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하면은 이걸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이거를 정화를 해야지 라는 거가 아. 저한테는 오히려 좀 회피같이 느껴졌거든요. 굳이 막 그래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알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래 봐야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내가 뭔가에 믿음이 있으면은 그거를 정화를 하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사실 정화를 회피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한번 해보는 것도 내 믿음에 맞게끔. 내 믿음에 맞게끔 행동을 해보는 것도 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가족으로부터 오는 관념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를 보면서 혹은 뭐 친척들을 보면서 혹은 뭐 내 주변 또래 애들을 보면서 습득을 하게 되는 게 있고 또 이런 남녀를 떠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뭐 어떤 반응이 오지 않을까 하고서는 좀 스스로를 엄청 구속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많이 내려놓고 모든 거에 조금 의심을 해보고 내가 안 해봤던 거를 한 번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 의심을 던져보고 그래? 그러면 남자는 이런 여자를 좋아한다던데 혹은 여자는 이런 남자를 좋아한다던데 그게 진짜 맞나? 하고 의심이 가면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믿고 있던 믿음들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고 네. 다르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르게도 행동해봐라. 네. 사실 제가 한동안 강조했던 기간 있잖아요. 반대로 살아보라고. 네. 그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관념이 있으면은 그걸 한번 틀어서도 생각해보는. 그러니까 연하 화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진하게도 한번 해보고 맞아. 그리고 항상 뭐 바지만 입던 사람이 치마도 한번 입어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나는 항상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했던 사람이 먼저 내가 대쉬도 한번 해보고 네. 그죠? 뭐 소개팅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다양하게 안 해봤던 걸 해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혹시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나요? 포물들한테. 마음속에 누구나 사람마다 발작 버튼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발작 버튼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뭐 연인과 싸웠을 때 올라오는 마음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발작 버튼이 나도 모르는 새 눌렸거나 아니면은 눌려지기 일보 직전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연애를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막 저 사람이 무슨 심리일까요?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보담도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서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인지 저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분노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분노를 하는지 뭐 슬프다 그럼 왜 슬퍼하는지 좀 오히려 연애를 하면 할수록 관계를 오래 지속하려면 할수록 나를 진짜 많이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주인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올라오지? 왜 이게 이렇게 힘들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스스로 알아갔던 게. 네네.
그래서 내가 날 알게 되면은 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힘드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주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이렇게 난 지금은 좀 말하기 힘드니까 좀 잠깐 뭐 5분 정도 시간을 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맞아요. 이게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왜 지금 이런 마음을 느끼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알아주고 느끼는 게 가장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초청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뭐 나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뭔가 누군가에게는 네. 나 같은 상황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생각보다 주변에 이제 저 같은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레퍼토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너는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 너는 남자복이 없다. 너는 일복이 많다. 막 근데 진짜 무슨 같은 신점을 듣고 같은 사주를 본 것 마냥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친구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네네네. 저는 또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극복이라고 하면은 극복이고 네. 조금 아니야 나는 이런 거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막 이런 것도 있었어가지고 이런 경향성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조금 영감도 좀 주고 싶고 동기부여도 좀 하고 싶고 뭔가 조금 선한 영향을 주고 싶어서 그리고 또 네. 저도 한번 네. 안 해봤던 거 해보고 싶어서 아까 그 맥락과 같은 맥락으로 네.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었던 것을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도 한번 해봤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어쨌든 2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해주셨는데 배울 점이 정말 많았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나한테는 이게 좀 울림이 있었다, 도움이 됐다 하는 것들을 잘 봐드리고 좀 여러분의 인생이 뭐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주인님한테 또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감사하다는 말 한번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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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